애초부터 인터넷 비즈니스는 해외 거를 이용을 했어요. 해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내일 쉬는 날이죠? 네, 내일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을 위해서 내일은 일어나면은 묵념 한 번은 하고 일과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그런 휴식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며칠 전에 그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둬라. 일본은 최대 호황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벤처 1세대. 네, 벤처 1세대가 뭐죠? 옛날에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그 벤처 붐을 일으킨 1세대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세 개 업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넥슨도 있는데 넥슨은 지금 팔려고 내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목 하야 벤처 1세대가 일본에 집중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는 이미 라인페이라고 일본에서 출시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스토어 14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성황리에 사업을 하고 있고 NC소프트는 리니지 M 모바일 게임이죠. 5월에 일본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벤처 1세대가 일본에다가 지금 집중을 하고 그 창업주들이 일본 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의장이라 그러죠. 이해찬 의장. 네, 그분은 우리나라 네이버에는 거의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일본 가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NC소프트 김택진 회장님도 리니지 M이 일본에서 오픈했을 때 일본에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창업주들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중국 동남아시아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 네, 원래 그 벤처 1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 흥한 다음에 먹거리를 찾아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그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타겟을 잡고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게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국지의 미국 기업들이 이미 선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선점과 독점, 이게 바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인데 이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의 텃세.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현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사 기업들, 그 기업들이 텃세를 부리고 있고 중국 같은 건 이제 관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검열도 심하고 요즘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국 정부에서 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확장하고 넓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입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벤처 1세대 창업주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 집중하고 있는 이유. 세 번째, 이거는 동남아시아의 낮은 소득 수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 현지에 가서 선점을 하고 독점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도 쉽게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굉장히 많아요. 인구수도 많은데 또 소득 수준도 높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번외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모르는 작가가 인세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억이 돼요. 수십억도 벌어요. 이름을 모르는 작가가. 그렇게 인구도 많고 소비력이 있기 때문에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번째, 일본의 국민성.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본 국민들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자동차만 봐도 일본 국민들은 소형차를 선호하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판매하려고 대리점 하나 냈다가 철수했잖아요, 옛날에. 일본 차만 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국민성인데 일본의 국민들은
그런 하드웨어, 제조업 관련돼서는 일본 자사 기업의 굉장한 충성도가 높습니다. 뭐 소니나 도요타 이런 식으로 자기네 회사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자사 기업에 있는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인터넷 비즈니스는 해외 거를 이용을 했어요. 해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벤처 1세대가 들어가기에는 그 모양새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거부감도 없는 겁니다. 제조회사가 일본에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인터넷 비즈니스 벤처 1세대 업체는 들어가도 이미 그들의 국민성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기업인지 대한민국 기업인지 어느 기업인지 상관없이 그 해외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일본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일본 국민들이 그 높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서 수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벤처 1세대 창업자들이 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아닌 일본에 집중하고 있고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현재 넓혀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중국 동남아시아로의 진입이 쉽지 않다. 네, 미국 기업이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중국의 자국 기업이나 정부의 검열로 인한 텃세, 그걸로 인해서 중국의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 동남아시아의 낮은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낮아서 거기서는 선점을 하고 독점을 해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네 번째, 일본의 국민성, 일본은 제조업이나 하드웨어는 자사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해외 서비스를 예전부터 이용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일본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할 때 지금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취업을 하시려는 분인데 취업이 안 된다, 그럼 일단 사업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는 일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뭔가 자리를 잡았으면 일본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은 현충일 쉬는 날을 앞둔 오늘은 에블바리 좋아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